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한국사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국쌤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10세기 중국은 당 멸망 후 5대 10국의 분열기 이후 송과 요가 대립하였고, 한반도에서는 신라발 호족이 성장하며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시기 송악의 호족 출신으로 궁예의 신하가 된 왕건이 후백제의 영토인 금성을 점령하는 등 공을 세워 시종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918년 궁예의 폭정이 심해지자 호족들이 궁예를 내쫓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 국호를 고려로 붙이고 송악으로 천도하여 고려가 건국되게 됩니다. 발해 왕자 대강현이 934년 많은 유민을 이끌고 망명했을 때 발해 유민을 포용하였고, 고청전투에서 승리한 후 후백제 견훤의 기순, 935년 신라 경순왕의 항복 등으로 세력을 넓힌 후 936년 후백제를 격파, 후삼국의 통일을 이루어냈는데, 민족 대통합을 이루어내고 새로운 민족문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정치 참여 세력을 확대해 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죠. 자, 이제 고려 초기 왕들의 국가체제 정비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태조는 공을 세운 호족들에게 관직과 토지를 수여하고 유력 호족과 혼인관계 수립, 왕치성 하사 등의 호족 포섭 정책, 중앙관리를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한 사심관 제도, 지방의 호족 자제들을 수도에 머물게 하여 인질로 삼은 기인제도 등의 호족 통제 정책, 불교를 숭상하여 연등회, 팔권회 등을 개최하고 백성의 세금 감면 및 요역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민생 안정 정책,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임을 강조하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중시하였으며 청천강에서 영흥만에 이르는 영토 확장 등의 북진 정책 등을 펼쳤고, 불교와 조선의 풍수지리 사상을 중시하였으며 북진 정책의 의지까지 담아 후손이 지켜야 할 교훈인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태조 사후 해종, 정종 때 태조와 혼인관계를 맺은 유력 호족들이 왕위 계승에 개입하면서 권력의 다툼이 일어나 왕권이 불안정하였는데, 광종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포로가 되거나 호족이 강압적으로 노비로 삼은 사람을 조사하여 양인으로 풀어주도록 한 노비 양건법을 실시, 호족들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지식과 학문 능력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공복을 제정, 관복에 따른 상하 질서를 확립하였고, 건국공신과 호족을 숙청, 광덕, 준풍 등의 연호를 사용하며 왕권 강화에 나섰고요. 뒤이어 성종은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을 것, 호족들이 백성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는 것 등을 강조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용하여 유교적 통치 이념을 확립하고, 연등회, 팔권회 등의 국가 행사를 축소하여 재정 낭비와 백성의 어려움을 줄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성 육부의 중앙관제, 지방의 주요 거점인 12목에 관리를 파견하여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하였고, 국자감, 향교 등을 설립, 유학교육을 장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치주의의 전통이 수립되고 신라보다 개인의 능력을 중시하게 되었고요. 다음으로 고려의 통치체제에 대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중앙통치체제는 최고의 중앙관서로 국정을 총괄하는 중서문화성, 육부를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의 이성과 인사관리 담당 2부, 군사 담당 병부, 조세 재정 담당 호부, 법률 형벌 담당 형부, 의례 교육 담당 예부, 토목 건축 담당 공부의 6부, 이렇게 이성 6부와 군사기밀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던 중추원, 왕의 잘못을 논하는 간쟁, 잘못된 왕명을 되돌리는 동학, 관리의 임명 등에 있어 동의하는 권한을 뜻하는 서경 등의 권리를 행사했던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가리키는 대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관인 재신과 추밀의 합의체로 운영되었던 고려의 독자적 기구인 국방문제 담당했던 도병마사,
법률제도 등의 개정을 담당했던 식목도감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당의 삼성 육부제와 송의 제도를 수용하여 고려 실정에 맞게 운영한 것으로 권력의 균형을 추구하고 군신 간의 합의를 중시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의 지방행정조직은 일반 행정구역으로 아래에 주, 군, 현을 설치, 주영군을 조직했던 오도, 군사행정구역으로 아래의 국방요충지에 진을 설치, 주진군을 조직했던 양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한 주현과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았던 속현, 특수행정구역인 향, 소, 부곡 등이 존재하였는데, 속현은 지방의 호족 출신으로 자신의 직책을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었던 향리가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였고, 향, 부곡은 농업종사자, 소는 수공업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였습니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궁궐과 왕실을 호위하는 친선부대인 이군과 수도경비, 국경지역 방어를 하던 6.15 구성된 중앙군, 16세 이상의 양인들이 주로 복무하였던 오도를 담당했던 주연군과 양계를 담당했던 주진군으로 구성된 지방군으로 이루어졌고요. 고려에는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지금의 공교육에 해당하는 개경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 등의 관악과 지금의 사교육에 해당하는 최충이 세운 구제학당 사학 12도 등의 사학이 존재하였는데, 사학이 성행하면서 관악을 진흥하기 위해 영양고 설치, 칠제 개설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고려의 관리 선발 제도에는 과거와 음서, 청거 등의 방법이 있었는데, 먼저 법적으로 양인이면 응시가 가능했던 과거제는 문관 선출을 위한 문장 짓는 능력을 보는 제술과, 유교 경전의 이해 정도를 평가하는 명경과로 이루어진 문과, 기술관 선출을 위한 법률과 의학 등 기술학 시험인 잡과, 합격한 승려에게 품계를 부여하는 승과 등이 실시되었으며,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고 무예나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따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로 음서는 공신이나 5품 이상의 관리의 자손이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위를 세습할 수 있어 집안의 명망을 유지하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으나,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더 명예롭게 여겨 과거가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거는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아 관리로 임명하는 것을 말하고요. 고려는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실시하고 거란의 친선 요구를 배척하며 거란을 견제하였는데, 이에 거란이 993년 송과 고려의 연합을 막고자 1차로 침입,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송과의 관계 단절을 약속하고 강동 6주를 확보합니다. 이후 1010년 강조가 목종을 쫓아내고 현종을 즉위시키자 강조를 문책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려를 2차 침략하였는데, 개경이 함락되기도 하였으나 양교 등의 활약으로 거란군을 격퇴하였고, 1019년 고려가 거란과 외교관계를 맺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3차 침입을 감행, 강감찬이 귀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며 격파, 이후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었고요. 이러한 거란의 침입을 격퇴한 이후 지배층 중 여러 대를 거치며 다수의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인 문벌들이 과거와 음서를 통한 관직 진출, 대토지 소유,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 등의 특권을 이용하여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이때 여진의 세력이 커지면서 고려와 자주 충돌하게 됩니다. 이에 윤관이 여진 정보를 위해 건의하여 편성한 별무반의 조직, 이를 이용하여 여진족의 근거지를 점령하고 동북 구성을 축조하였으나 1109년 여진족의 반환 요구와 방어의 어려움으로 반환하게 되고요. 이후 여진족의 추장 아구다가 1115년 금을 건국, 거란을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이듬해 송을 남쪽으로 몰아낸 후 고려의 군신 관계를 강요하였는데,
집권자였던 이자겸이 금의 요구를 수용. 이로 인해 문벌 내부의 대립이 심화되고 금에 대한 사대와 문벌의 권력 독점에 대해 반발심을 가지게 된 신진 관리들이 문벌과 대립하게 됩니다. 또한 1126년에는 인종의 장인이자 외할아버지였던 이자겸이 왕실과 중첩된 혼인관계를 통해 실권을 장악하자 인종이 이자겸의 제거를 시도, 이에 이자겸과 척준경이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인종이 척준경을 포섭해 이자겸을 제거, 이후에 서경 세력을 등용하여 척준경도 탄핵하였습니다. 1135년에는 묘청 등이 풍수 지리설을 앞세워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정한다는 칭제건원, 금국정벌 등을 주장하며 서경 천도를 추진하였으나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이 이에 반대, 묘청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된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비록 실패하였지만 금의 4대 요구에 반발하였고 유교 사상과 풍수 지리설의 대립이 있었다는 의의를 가졌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자료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제1조,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도록 하라. 제4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중국의 문물과 예악을 따랐으나 지역과 인성이 다르니 꼭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이니 그들의 의관 제도를 본받지 말라. 제5조, 서경은 우리나라 땅 형세의 근본이 되니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자, 이 자료는 태조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인데요. 여기서 태조는 불교와 풍수지리설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고구려 계승의식과 주체적인 대외의식,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을 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되었어. 이것은 맞죠? 2번, 국학이 설립되는 토대가 되었어. 이것은 잘못됐어요. 국학은 통일신라 신문왕 때 설립됐죠. 3번, 왕건이 남긴 훈요 10조의 일부야. 이것은 맞죠? 4번, 주체적인 대외의식이 드러나 있어. 이것도 맞습니다. 5번, 연등회가 성대하게 치러지는데 영향을 줬어. 이것도 맞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누구누구의 체제 정비, 특징, 유교적 통치 인형 확립, 이성육부 마련, 지방관 파견 시작, 가. 자, 지금 자료는 이성육부 마련, 지방관 파견 등의 내용을 통해 고려 성종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문적원 설치. 이것은 잘못됐죠. 문적원은 발해의 서적 관리 기구입니다. 2번, 화백회의 운영.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화백회의는 신라의 귀족회의죠. 3번, 독서 3품과 실시.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독서 3품과는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실시됩니다. 4번, 22담로의 왕족 파견. 이것도 잘못됐죠. 백제 무령왕이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어요. 5번, 국자감과 향교 설립. 이게 정답이죠.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인 성종은 국자감과 향교를 설립하여 유학교육을 장려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단판의 결과로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소손령, 그대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너희들이 쳐들어와 차지하였다. 고려 장수, 고구려를 계승한 것은 우리이다. 땅의 경계를 논한다면 그대 나라의 동경도 다 우리 땅이다. 자, 자료는 거란의 1차 침입 당시 거란 장수 소손령과 고려의 서희가 벌인 외교 담판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대광현이 망명하였다. 이것은 잘못됐죠. 발해 멸망 후 발해 왕자 대광현이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에 망명하였어요.
이는 고려 태조 때의 사실이죠. 2번 강동 육주가 확보되었다. 이것이 정답인데요. 서희는 송과 관계를 끊기로 하고 그 대가로 강동 육주를 얻어냈습니다. 3번 4개의 순수비가 세워졌다. 이것은 잘못됐는데요. 4개의 순수비를 세운 것은 신라의 진흥왕이죠. 4번 전기가야연맹이 쇠퇴하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전기가야연맹은 5세기 광개토대왕이 보낸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쇠퇴하였습니다. 5번 장문휴가 산동만두를 공격하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발해 무왕 때 장문휴가 중국의 산동만두를 공격했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4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계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국가 통치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옛 호족 세력과 육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이들 중 일부 가문은 여러 대를 거치며 다수의 고위 관리를 배출하였다. 자, 자료는 문벌에 대한 내용인데요. 문벌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여 요직을 독차지하고 국가에서 토지와 녹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이용해 넓은 토지를 차지하여 풍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보면 1번 골품에 따른 제약을 받았다. 이것은 잘못됐죠. 골품제는 신라의 신분제예요. 고려는 신라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2번 경당에서 유학과 무술을 익혔다. 이것도 잘못됐죠. 경당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에요. 3번 당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합격하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통일신라 육두품 등에 해당하죠. 4번 잡과를 통해 중앙관직에 진출하였다. 이것도 잘못됐는데요. 잡과에는 기술관, 일반 백성이 주로 응시하였습니다. 5번 과거와 음서를 통해 요직을 독차지하였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러므로 4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한국사 5번째 시간 고려의 통치체제와 국제질서의 변동에 대해 알아보셨는데요. 오늘 목소리가 너무 갈라져서 죄송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